여기 갑작스러운 사고를 당해 오도 가도 못하는 아이슬란드 버스 한 대가 있습니다. 모두가 불안감에 떠는 위기의 순간 갑자기 등장한 한국 청년 2명 때문에 버스 안은 더 난리가 났네요. 가방 속에 숨겨놨던 정체불명의 무언가를 꺼내고 승객들에게 옷을 내놓으라 하는 그들의 돌발 행동에 버스 안은 발칵 뒤집어졌는데요. 함께 버스에 타고 있던 한 프랑스 기자는 한국인이 이런 사람들인 줄 몰랐다며 큰 충격에 휩싸였다고 하는데요. 도대체 어떻게 된 사연인지 지금부터 만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제 인생이 평범한 이야기들로 가득하다고 늘 생각했어요. 여러 도시를 다니며 유명한 명소들에 대해 글을 써왔지만 진짜 모험만큼 신나는 느낌은 없었거든요. 뭔가 거칠고 예측할 수 없는 것이 간절히 필요했어요. 그래서 아이슬란드라는 빙하와 화산 그리고 끝없이 펼쳐진 눈의 땅에 대해 들었을 때 평소의 일상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고 느꼈어요. 카메라, 노트북 그리고 따뜻한 목도리를 챙겨 들고 가슴속에 설렘과 약간의 긴장감을 안고 출발했어요. 저는 그날이 아직도 생생해요. 하늘은 밝은 파란색이었고 공기는 상쾌한 느낌을 주며 마치 무언가 새롭게 시작될 것만 같았어요. 저는 아이슬란드의 광활한 자연 속으로 데려다줄 버스에 올라탔어요. 창가 자리에 앉으니 거대한 하얀 카페처럼 펼쳐진 눈밭이 눈앞에 보였어요. 차가운 유리창에 머리를 기대며 이 얼어붙은 땅이 어떤 비밀을 감추고 있을지 궁금해졌어요. 버스가 구불구불한 도로를 따라 꾸준히 움직이는 동안 저를 기다리고 있을 모든 모험을 상상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믿기 어려운 이야기들을 쓰고 멋진 사진들을 찍으며 배울 수 있는 교훈들이 얼마나 많을지 생각했어요. 당신은 오로지 아이슬란드와 그곳이 약속하는 신비에 집중했어요. 처음에는 버스 안이 조용했어요. 엔진의 부드러운 윙윙거림과 얼어붙은 도로 위바퀴의 잔잔한 굉음에 귀 기울였어요. 제가 느낀 첫인상을 노트북에 몇 줄 기록했어요. 눈 덮인 풍경의 아름다움, 약한 겨울 햇살 아래 반짝이는 얼음, 그리고 차가운 공기가 창문에 제 숨결을 드러내는 모습까지요. 마치 동화 속 이야기 속으로 발을 들여놓은 느낌이었어요. 그 이야기는 경이로움과 숨겨진 모험들로 가득 차 있었어요. 도시에서 멀어질수록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언덕은 더 가파르게 솟아오르고 눈은 더욱 두꺼워졌어요. 멀리서 작은 집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거대하게 얼어붙은 바다 속 점처럼 보였어요. 저는 자세를 조금 바로 하고 앉았어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옆자리에 앉은 분께 가장 좋은 여행지를 물어봤어요. 그분은 비밀의 폭포, 숨겨진 동굴, 그리고 바람이 옛날 이야기를 속삭이는 광활한 들판에 대해 말씀해 주셨어요. 한마디 한마디가 저를 더욱 설레게 만드는 기분이었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의 삶에 대해서도 생각했어요. 저는 늘 모험이 익숙하다고 믿었고 여행기자로서의 제 직업이 최고의 모험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끝없이 펼쳐진 하얀 지평선을 바라보며 진짜 모험은 단순히 새로운 곳을 여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지의 것에 마음을 열고 그로부터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임을 깨달았어요. 그날 저는 이해하지 못했던 모든 경험에도 소중한 배움이 숨어 있다는 것을 스스로 알게 됐어요. 버스에는 유럽인들 속 낯선 동양 외모의 한국인도 2명 타고 있었어요. 그들을 보니 예전에 들었던 한국에 관한 이야기들도 기억났어요. 그때는 저 멀리 있는 나라에서 내가 뭘 배울 수 있겠어? 그 작은 나라에 뭐 대단한 게 있겠어? 라고 생각했었는데 버스에 앉아 눈부신 얼음 풍경을 보며 문득 뭔가를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궁금해졌어요. 어쩌면 다른 문화, 어쩌면 한국에서도 제가 상상도 못한 배움이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눈 덮인 도로를 따라 달리는 버스 안에서 저의 호기심과 설렘은 점점 더 커졌어요. 이번 여정은 단순히 새로운 땅을 탐험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는 과정임을 느꼈어요. 이 모험이 가져다줄 모든 경험과 이야기들에 마음을 열어두기로 스스로 약속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이 펼쳐지더라도 저의 열린 마음과 새로운 것을 발견하려는 열정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저는 길고 구불구불한 도로를 따라 달리는 버스에서 평화로운 시간을 즐기고 있었어요. 바깥의 눈 덮인 풍경은 마치 흰색과 파란색으로 그려진 거대한 그림 같았어요. 저는 창문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서 풍경 하나하나를 자세히 보고 있었어요. 신선한 눈이 덮인 부드러운 언덕들, 벌거벗은 채 우뚝 선 나무들, 그리고 멀리 보이는 부드럽고 따뜻하게 느껴지는 산들까지요.
저는 마음이 차분해지면서 앞으로 다가올 모험에 대한 설렘도 느꼈어요. 하지만 곧 서서히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밝았던 파란 하늘이 점점 더 깊은 회색으로 변했고 바깥에 내리던 부드러운 눈이 더 빠르게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눈송이들이 공중에서 소용돌이치며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춤추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꾸준히 움직이던 버스가 갑자기 바람에 살짝 흔들리기 시작하자 저도 약간의 걱정과 설렘이 뒤섞인 작은 전율을 느꼈어요. 눈은 예상보다 훨씬 더 많았거든요. 버스가 여정을 계속할수록 바람은 점점 거세졌어요. 처음에 부드러운 속삭임이 어느새 큰 포효로 변했고 눈은 너무 빨리 내려 마치 바깥에 두꺼운 하얀 커튼이 내려진 듯 보였어요. 소란 속에서 앞으로의 도로를 제대로 볼 수 없었어요. 버스 히터는 열심히 작동되고 있었지만 차가운 공기는 여전히 창문 틈으로 스며들었어요. 저는 목도리를 한층 더 단단히 두르고 숨을 깊게 들이마셨어요. 버스 안의 분위기는 순식간에 달라졌어요. 여기저기서 조용한 속삭임과 걱정 어린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어떤 승객은 불안한 눈빛으로 창밖을 바라보았고 또 다른 승객은 코트를 더 꽉 여몄어요. 저도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모험을 좋아하는 저라도 이 폭풍 앞에서는 자꾸 불안하게 느껴졌어요. 저는 마음을 진정시키기 위해 노트에 제 생각들을 적었지만 글을 쓰는 동안 손이 살짝 떨렸어요. 갑자기 버스 운전기사님이 잠시 멈춰야 한다고 알려주셨어요. 버스는 속도를 줄이고 도로 옆에 멈췄어요. 저는 안도감과 함께 약간의 불안함을 느꼈어요. 폭풍이 너무 강해서 바람 한 점마다 버스가 떨렸거든요. 바깥은 소용돌이치는 눈과 어둡게 흐릿한 형체들로 가득했어요. 저는 차가운 창문에 얼굴을 붙이고 폭풍이 거세게 몰아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그 긴장된 순간 버스는 마치 하얗고 거대한 혼돈의 바다 위 아주 작은 섬 같았어요. 엔진이 조용히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는데 마치 우리를 위로해 주려는 것 같았어요. 저는 목도리를 꽉 메고 깊은 생각에 잠기며 바깥의 차가움과 주변 승객들의 따스한 온기를 동시에 느꼈어요. 폭풍은 정말 극적이고 거칠었어요. 자연이 자기만의 강렬한 방식으로 힘을 보여주는 모습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제 자신이 훨씬 더 큰 이야기의 아주 작은 부분에 불과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무서웠지만 이 순간을 통해 용기를 내고 배워야겠다고 마음먹었어요. 저는 그 모든 세부사항, 모든 소리, 그리고 모든 감정을 잊지 않기로 스스로 다짐했어요. 그날 바람이 울부짖고 눈이 거칠게 춤추던 순간 저는 때때로 자연의 놀라움이 지금껏 써왔던 어떤 이야기보다도 극적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폭풍은 도전이자 소중한 교훈이었고 저도 한순간 한순간 정면으로 맞서기로 준비했어요. 폭풍우가 거세지면서 버스가 멈추자 제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운전기사님께서 안전을 위해 잠시 멈춰야 한다고 설명해 주셨어요. 기온이 영하 40도까지 내려갔고 히터가 이전만큼 잘 작동하지 않아서 차가운 바람이 창문 틈으로 무섭게 스며들고 있었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모두 걱정스러운 얼굴들을 하고 있었어요. 모두 긴장한 상태였고 부드럽게 이어지던 대화조차 불안한 침묵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자리에 앉아 무릎 위에 펼쳐진 노트북에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을 기록하려 했어요. 하지만 바깥 폭풍을 사진에 담으면서 제 손이 조금 떨렸어요. 눈이 너무 빨리 내려서 유리 너머의 세상이 뿌옇게 잘 보이지 않았거든요. 바람이 불 때마다 버스가 흔들렸고 마치 저희가 거대한 눈구슬 안에 갇힌 것 같은 기분이 들었어요. 갑자기 버스가 덜컹 흔들리면서 쾅하고 굉음이 들렸어요. 그 소리에 저는 심장이 잠시 멎는 줄 알았어요. 주위를 둘러보니 버스가 얼어붙은 도로 위 작은 돌출부에 부딪힌 것 같더라고요. 운전기사님께서 대시보드와 바깥 도로를 확인하시면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으셨어요. 몇몇 승객들은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고 저도 추위가 뼛속까지 스며드는 걸 느꼈어요. 운전기사님께서 폭풍이 잦아들 때까지 여기서 기다려야 해요.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기사님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고 한마디 한마디에서 긴장감이 느껴졌어요. 버스 안에는 불안한 기운이 가득했고 어린아이들은 엄마 아빠를 찾기 시작했어요. 갑자기 날카로운 바람이 버스 옆면을 강타하면서 버스가 잎사귀처럼 흔들리자 버스 안은 깊은 침묵에 휩싸였어요. 저는 잠시 눈을 감고 얇은 버스벽을 타고 스치는 강한 돌풍을 느껴보았어요.
눈을 뜨자 몇몇 승객들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괜찮을까요? 라는 물음에 저희는 차 안에서 안전해요. 함께 이겨낼 거예요. 라고 다정하게 말하려 애썼어요. 하지만 겉으로만 용감한 척했을 뿐 제 속의 두려움을 완전히 숨기진 못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추위는 더욱 매서워졌어요. 저는 옷깃을 더 여미며 추위가 온몸에 스며드는 것을 느꼈어요. 다시 창밖을 보니 눈은 점점 더 거세게 내리고 있었어요. 버스는 외딴 도로 한복판에 멈춰 있었고 폭풍이 조금도 잦아들 것 같지 않았어요. 차가운 기운이 계속해서 저희를 감싸면서 버스 안의 긴장감도 점점 커져갔어요. 두려움과 결연함이 제 마음속에서 뒤섞이는 것을 느꼈어요. 저는 노트북에 지금의 모든 세부사항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버스가 흔들리는 모습, 낯선 이들 간 불안감의 공유, 그리고 계속되는 추위와의 싸움까지요. 버스가 흔들릴 때마다 저는 연필을 꽉 쥐며 우리가 겪고 있는 진실을 담아내겠다고 다짐했어요. 두려웠지만 이런 어려운 순간일수록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깨달았어요. 그렇게 매서운 추위와 공기 중에 떠도는 두려움 속에서도 저는 작은 희망의 불씨를 느꼈어요. 우리가 모두 함께 힘을 합친다면 이 폭풍을 분명히 헤쳐나갈 수 있을 거라고 믿었어요. 추위와 두려움이 우리를 영원히 붙잡을 것 같았던 그 순간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 바깥에서 몰아치는 폭풍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들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스 앞쪽으로 걸어가더라고요. 아까 무심코 보았던 2명의 젊은 한국 사람들이었는데 두 사람 모두 두꺼운 겨울옷을 입고 있어서 어떤 일도 거뜬히 이겨낼 준비가 된 것처럼 보였어요. 처음에는 얼굴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그들의 걸음걸이에서는 차분하면서도 단호한 의지가 느껴졌어요. 한 명은 다정한 눈빛을 가진 한국의 젊은 남자였어요. 운전기사님께 곧장 다가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모든 말들을 다 듣진 못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확신과 안심이 묻어 있었어요. 그는 플라스틱 봉투나 여분의 옷을 사용해서 차가운 바람을 막아볼 수 있을 것 같다고 했어요. 저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어요. 이런 작은 아이디어들도 혹독한 추위와 싸울 때는 큰 힘이 되니까요. 그는 곧 버스 안 남성들을 몇몇 모아 작업을 시작했어요. 다른 한 명은 따스한 미소를 가진 한국 여성분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백팩을 열어 음식과 담요처럼 보이는 물건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조금 전까지만 해도 긴장하고 있던 승객들이 희망의 기미를 보이기 시작하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저는 자리에서 앞으로 몸을 기울이며 심장이 더 빨리 뛰는 것을 느꼈어요. 이분들은 누구실까요? 어떻게 갑자기 나타나신 거죠? 라고 생각했어요. 폭풍 한가운데서 보여준 그들의 차분함은 저에게 조금이나마 안도감을 주었어요. 그들은 마치 이런 폭풍을 이미 여러 번 겪어본 듯 조용한 자신감 있게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때로는 가장 뜻밖의 곳에서 도움이 온다는 걸 깨달았어요. 젊은 남자분은 다시 한번 운전기사님과 대화를 나누었어요. 바깥 상황을 확인하거나 어쩌면 무전기를 통해 누군가와 통신 중인 것 같았어요. 구조나 도착 시간 같은 단어들을 살짝 들었는데 저희가 너무 오랫동안 차가운 외부에 홀로 남겨지지 않도록 대비하고 있는 듯 했어요. 그 사이 젊은 여성분은 승객들을 도우느라 분주했어요. 복도 쪽으로 걸으시면서 좌석에 앉아 떨고 계시던 한 노신사께 따뜻한 담요를 건네주었어요. 그분께 담요를 살포시 둘러드리며 작은 위로의 미소를 보내주시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저는 안도의 불꽃이 피어오르는 걸 느꼈어요. 이 두 낯선 분의 행동은 어두운 폭풍 속 버스 안에 밝은 빛을 가져다 준 것 같았어요. 그들의 친절함은 금세 퍼져나갔어요. 다른 승객들도 서로 도우며 누군가는 따뜻한 차를 담은 텀블러를 나누어 주기도 하고 또 자신의 장갑을 아이에게 건네주기도 했어요.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사람들은 서로에게 다정한 마음을 전하며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걸 느꼈어요. 그 후 젊은 한국 여성분은 구석에서 조용히 울고 있던 어린 소녀에게 다가갔어요. 무릎을 꿇고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을 건네더라고요. 모든 말을 다 이해하진 못했지만 그 소녀가 그녀의 존재로 위로를 받는 것 같았어요. 망설임 없이 행동할 수 있는 용기와 따뜻한 마음을 가진 이 두 분의 모습이 참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배려는 전에 들었던 한국인의 강인한 정신을 담은 이야기들을 떠올리게 했어요.
한때 그런 이야기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겼던 제가 이제는 그 속에 진실이 있음을 느낄 수 있었어요. 시간이 조금씩 흘러갈수록 버스 안의 온도도 살짝 오르는 것 같았어요. 히터 때문이 아니라 뜻밖의 영웅들이 전해주는 따스함 때문이었죠. 한국 남자는 다시 버스 앞쪽으로 이동했고 잠시 제 눈과 마주치셨어요. 그 순간 마치 저희가 함께 해드릴게요.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의 눈빛은 간결했지만 결의와 친절이 가득 담겨 있었어요. 가장 힘든 폭풍 속에서도 희망이 있다는 무언의 약속 같았어요. 저는 다시 노트북을 꺼내 모든 세부사항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낯선 이들이 영웅으로 변하는 순간 두려움이 희망으로 바뀌고 따스한 친절이 모든 이를 감싸는 순간을 잊지 않으려고요. 한국 여성분의 미소가 어두운 버스를 밝히고 젊은 한국 남성의 단호한 목소리가 운전사님과 승객들에게 차분함을 주었던 그 모습을 적었어요. 바로 그 순간 저는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때로는 예상치 못한 사람들로부터 도움이 올 수 있고 그들의 행동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다는 걸요. 처음 이 여정을 시작할 때는 다른 문화와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 다소 의심스러웠던 저였지만 지금은 용감한 마음과 따뜻한 영혼을 가진 사람들이 스스로를 돌보지 않고도 서로를 도울 수 있는 세상을 직접 보고 있었어요. 폭풍은 여전히 바깥에서 거세게 몰아치고 있었지만 버스 안에는 새로운 기운이 깃들었어요. 저는 주변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이 경험을 나누고 있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뜻밖의 영웅들이 우리에게 어두운 시기에도 작은 친절이 큰 빛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어요. 그분들의 존재 덕분에 저는 단합과 연대의 힘을 믿게 되었고 이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거라고 마음속 깊이 새겼어요. 폭풍이 바깥에서 거세게 몰아치고 있을 때 버스 안에서는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두 한국 영웅의 행동 덕분에 승객들 모두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거든요. 담요와 핫팩 때문만이 아니라 서로를 돌보며 하나 되는 강한 단합력이 버스 안 가득 퍼지면서 분위기가 따뜻해졌어요. 저는 이 뜻밖의 도움을 준 분들께 깊은 감사와 존경을 느꼈고 그들의 영향력이 버스에 타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전해지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차분하고 안정된 목소리로 한국 남자분이 바깥 상황을 점검하며 책임감을 가지고 움직이시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다시 한번 운전기사님과 대화를 나누시면서 최선을 다해 해결책을 찾으려 애쓰시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대화할 때마다 눈빛에는 결연함과 희망이 담겨 있었어요. 그의 목소리는 단순한 지시가 아니라 곧 도움의 손길이 올 것이라는 약속처럼 들렸어요. 시끄러운 말 대신 조용하게 용기를 내는 것이 진짜 용기라는 것을 깨닫게 해줬어요. 한편 한국 여성분은 계속해서 복도를 누비며 작은 친절을 베풀어 주었어요. 추위에 떨고 계신 한 노부인을 부드럽게 위로하며 두꺼운 담요로 감싸주시는 모습, 그리고 떨고 있는 어린 소년에게 따뜻한 차 한 잔을 건네주며 안심시켜주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그녀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따뜻함을 전하는 불씨가 되어 주었어요. 그들의 행동은 제가 예전에 들었던 한국에 관한 이야기들을 떠올리게 했어요. 공동체의 정신과 단합의 힘을 칭찬하는 이야기들이었는데 한때는 그저 가짜고 부풀려진 전설 같다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그것들이 현실임을 깨달았어요. 어려운 시기에 서로를 도우며 한마음으로 뭉치는 모습은 진정한 한국인의 정신을 보여주는 사례였어요. 저는 주변 승객들과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누군가 이 젊은 분들을 보니 한국인의 따뜻함과 정신을 알 것 같아요. 날씨가 아무리 추워도 다정한 마음 하나면 언제나 따뜻함을 가져다 줄 수 있죠. 라고 말했어요. 그 말씀이 제 마음 깊이 울렸어요. 한국인의 정신은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일상의 작고도 소중한 용기와 친절 속에 살아있다는 걸 새삼 느꼈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바깥 폭풍도 서서히 힘을 잃기 시작했어요. 바람은 잦아들고 눈도 부드럽게 내리기 시작했어요. 버스 안에서는 서로가 더욱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조용히 감사의 인사를 나누던 대화가 점점 웃음과 희망찬 계획으로 바뀌었어요. 이제는 낯선 분들이 친구가 되어 함께 어려움을 이겨내고 있다는 강한 소속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다시 노트북을 꺼내 모든 세부사항을 기록하기 시작했어요. 진심 어린 미소, 다정한 말 한마디, 그리고 용기 있는 작은 행동들이 버스 안에 희망을 불러일으킨 순간들을 하나하나 적어나갔어요. 예전에 한국에 대해서 흘러가는 이야기를 몇 번 들은 적은 있었어요.
전통이 풍부하고 따뜻하며 다정한 사람들이 있는 나라로 알려져 있었지만 그때는 별로 깊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실제로 만난 한국인들은 정말 대단했어요. 오마이갓. 한국 사람들 진짜 미쳤어. 대단해. 저는 한국인의 정신이 다정한 행동들 속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는 걸, 그리고 그 단합이 어떤 폭풍도 이겨낼 수 있는 우리 모두의 가장 강력한 방패임을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그 순간 저는 중요한 교훈을 얻었어요. 진정한 힘은 공동체와 서로를 아끼고 돌보는 마음에서 온다는 걸요. 한국인의 따뜻함과 용기, 단합력과 강인한 정신력이 두려운 밤을 희망의 시간으로 바꿔놓았어요. 이 이야기는 평생 잊지 못할 거예요. 낯선 사람들이 다정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가장 추운 밤조차도 따뜻하고 안전한 집처럼 느껴지게 만든 이야기니까요. 폭풍과의 싸움이 마치 영원처럼 느껴진 후 드디어 변화가 찾아왔어요.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바깥에서 거칠게 휘몰아치던 눈송이들이 서서히 멈추기 시작했고 강렬했던 바람은 부드러운 산들바람으로 바뀌었어요. 마치 자연 자체가 폭풍 후에 한숨 돌리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버스 안의 분위기도 한층 풀리면서 우리 모두에게 안도의 기운이 퍼졌어요. 저는 창가에 앉아 바깥의 하얀 세상이 서서히 정리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두꺼운 눈으로 가려졌던 도로가 이제 멀리서 희미하게 뻗은 선처럼 보였고 멀리서 보이는 가로등의 부드러운 빛이 제게 희망을 주었어요. 그동안 폭풍이 저를 심하게 흔들어 놓았지만 이제 제 안에서 새로운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꼈어요. 한 분 한 분씩 승객들이 미소를 지으며 서로 더 솔직하게 대화하기 시작했어요. 이전의 두려움과 걱정을 대신해 다정한 목소리와 조용한 웃음소리가 퍼져나갔어요. 한국에서 오신 두 젊은 영웅들은 계속해서 버스 안을 돌아다니며 모든 사람들을 확인하고 최대한 편안하게 해주었어요. 그분들의 소박한 친절 덕분에 우리의 불안한 기다림이 서로 돌보며 하나 되는 따뜻한 시간으로 바뀌었어요. 저는 복도를 천천히 걸으며 버스 안에 가득한 따뜻한 마음들을 온몸으로 느꼈어요. 모든 사람들의 눈동자에서는 두 한국인들에 대한 감사와 안도의 빛이 반짝였어요. 그러다가 몇몇 승객들이 모여 각자의 삶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작은 무리 옆에 멈춰 섰어요. 그분들은 가족, 꿈, 그리고 좋아하는 음식에 대해 저에게 이야기해 주셨어요. 저는 귀 기울여 들으면서 다들 나라도 생김새도 다르지만 우리는 모두 같은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한 연세 지긋하신 어르신께서 다정한 미소와 부드러운 목소리로 때때로 가장 거센 폭풍이 우리 마음속에서 가장 밝은 빛을 이끌어내 준답니다.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그날 밤 있었던 모든 일들을 깊이 생각하게 해주었어요. 저는 폭풍이 많이 무섭고 위험했지만 동시에 서로에게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모든 사람에게 내재된 힘을 볼 수 있게 해주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고 나서 저는 버스 뒤쪽 조용한 구석에 앉아 다시 노트북을 꺼냈어요. 이 잊을 수 없는 경험의 모든 순간, 모든 몸짓, 모든 위로의 말을 기록하고 싶었거든요. 한국의 영웅들이 보여준 용감한 행동에 대해 적었어요. 그분들은 남을 돌보는 마음이 가장 추운 밤조차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셨어요. 담요나 미소 하나를 나누는 소박한 행동이 어두운 곳에 새로운 빛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적었어요. 도로의 모습이 점점 뚜렷해지면서 버스는 서서히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어요. 운전기사님께서 위험한 지역을 벗어나 곧 안전한 정거장에 도착할 것이라고 알려주셨을 때 저는 설렘과 감사가 뒤섞인 감정을 느꼈어요. 차가움과 두려움을 뒤로 하고 떠난다는 생각에 기쁨이 가득했지만 그 긴 밤 동안 배운 교훈들은 평생 제 마음속에 남을 거라는 것도 알았어요. 모든 분들이 부드러운 빛, 폭풍이 우리 모두에게 불러일으킨 희망의 불씨를 품고 있는 듯 했어요. 이번 여정이 먼 나라에서의 모험을 넘어서 서로의 단합, 연민, 그리고 어려운 시기에 서로에게서 발견되는 힘에 관한 인생의 소중한 교훈이 되었다는 걸 깨달았어요. 정거장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완전히 맑아졌고 머리 위로 별들이 밝게 빛나며 밤은 평화로웠어요. 저는 새로워진 마음으로 버스에서 내렸어요. 폭풍이 저를 변화시켰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제 저는 단순히 신나는 이야기를 찾는 여행 기자가 아니라 진정한 모험은 마음속에 있다는 걸 깨달은 사람이 되어 있었어요. 한국인의 따뜻함과 용기가 무서운 폭풍을 희망과 빛의 시간으로 바꾸는 모습을 직접 보았거든요. 그날 밤
따뜻한 쉼터에서 마침내 휴식을 취하며 저는 눈을 감고 미소 지었어요. 함께 나눈 모든 미소와 다정한 몸짓, 그리고 가장 추운 밤에도 새로운 빛이 찾아올 수 있다는 굳건한 믿음을 가슴에 담고 있었어요. 그 한국 영웅들을 떠올리며 평온한 밤을 보낼 수 있었고, 저의 다음 여행지는 따뜻함이 넘치는 한국으로 정해졌답니다. 많이 기대가 되네요.